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예. 그들만의 사랑과 전쟁. 자, 지금 오늘 내란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눈길을 끈 대목이 있었죠. 바로 불법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김건희 씨가 자신이 생각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식으로 아주 경솔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우선 이 내란 사태, 위헌적인 내란 사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던 이 시점에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민망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부끄럽고 민망하고 화도 나네요. 김 씨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자가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도 앞으로 추가로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주목되는 것은 김건희 씨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국면마다 이른바 부부싸움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당장 지난해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한창 이 명품백 수수로 사과를 해야 된다, 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한창 때였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방송사 대담에 나와서 부부싸움 관련된 언급을 했었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나 제 아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좀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슈 가지고서 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자,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그게 비록 조그마한 파우치로 불리더라도 고가의 명품백을 받은 사실은 명확하게 부적절한 행위임에도 이게 부부싸움 소재 정도의 어떤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접근했다. 이런 비판이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네.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가벼운 해명을 할 때부터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게다가 이 부부싸움 언급은 계엄을 하기 한 달여 전에도 또 언급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했었죠. 또 당시에 다시 돌아가 보면 기존 명품백 수수 논란 이외에도 이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폭로가 되면서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도 추가로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 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부부싸움을 제시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자,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자, 부부싸움을 하겠다. 자, 농담처럼 대답을 한 건데요. 예. 보셨겠지만 그 농담에 별로 반응도 없었습니다. 자, 결국 김건희 씨의 이 의혹에 대해서 분수령마다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했다. 이런 지적들이 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싸움은 서로가 비슷해야 싸우는 건데 지금 나온 오늘 특검 발표를 보면 김건희 씨는 계획을 세운 사람. 근데 그게 안 돼서 화낸 사람이 되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획을 망친 사람. 그래서 혼난 사람이 되는 건데 싸움인지는 좀 봐야겠네요. 예. 다음 이슈는요? 예, 두 번째 이슈 또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스토브리그. 참고로 이 스토브리그 야구 용어죠. 예. 자, 내년에 이 지방선거 시즌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누가 과연 대표 선수인지, 누가 핵심 타자인지 이 타순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였습니다. 자신의 유튜브에서 최근에는 이 4번 타자 중요하지가 않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예. 메이저리그는 2번. 오타니가 2번 많이 치죠. 1번도 많이 치고. 한 타석이라도 더 앞쪽에 있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요즘에 강타자들이 1번, 2번 이렇게 많이 치죠. 옛날에는 4번 타자가 최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렌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4번 타자 얘기하길래 갑자기 생각났네요. 예. 누가 4번 타자 얘기하길래 누가 그 장동혁 대표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드네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 장동혁 대표가 지난 그 불법계엄 1년을 맞아서 사과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 사과 대신 4번 타자론을 꺼냈습니다.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4번 타자가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중도층으로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 정체성과 신념, 애국심을 갖춘 보수 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라고 적었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건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있는 모습인데 네. 자, 실제로 이 현대 야구에서는요, 이 4번 타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있죠.
자, 최강 야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2번 타자 트렌드가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장동혁 대표가 4번 타자가 되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여론을 듣지 못한 분석이다, 진단이다라는 지적과 동시에 그 4번 타자마저 될 수 없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4번 타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죠. 저는 4번 타자가 한 3번 연속 병살타 쳤다 생각하거든요. 홈런을 기대하지만 병살타만 계속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팬들이나 어떻게 바라보죠, 감독이? 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계였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나왔고. 그래서 누가 국민의힘을 살릴 진짜 강타자냐 이렇게 이제 논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자 이제 장동혁 대표 측이 오늘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친윤계이자 앞장서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싸웠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국민의힘 싱크탱크죠. 국민의힘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공식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장 부원장은 오늘 이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자, 과연 이제 장 최고위원이 장동혁 여의도 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4번 타자 무용론이나 강한 2번 타자론에 대해서 비판을 할지 또 관심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